깼어 이제? 다행이군요. 화면 어디 갔어? 오늘 할 건 직선의 방정식이고요.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안에 있는 내용을 제목만 빨리 보자면 첫 번째는 직선 하나, 방정식 어떻게 생겨먹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보면 이제 두 직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여러 가지 경우 있을 수 있고 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 찾는 거 이런 거 나오고요. 마지막에 가면 공식 하나 나오는데 유도하는 과정 특별히 할 생각은 없고요. 학교에서도 할 수도 있긴 있는데 뭐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그냥 공식을 외우는 거로 충분하고요. 이게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이라는 게 여러분이 문제를 풀다가 혹시 갑자기 공식이 좀 헷갈려서 기억이 안 나. 그럴 때 빨리 유도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기에 쟤는 너무 복잡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제가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증명하는 게 그렇게 썩 유용하지 않기 때문에 증명 안 하고요. 그냥 일단 외웁시다. 혹시 학교에서 선생님이 증명하는 거 연습을 하라고 했다던가 아니면 시험에 낼 거라고 했다던가 아니면 수업 시간에 엄청 공들여서 이걸 증명을 하더라 싶으면 그때는 연습을 해야겠죠. 네, 그런 게 아니라면 굳이 증명 외워가면서 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저거 증명하는 과정을 시험에 낸 학교를 제가 본 적이 없고 그래서 어쨌든 공식 정도는 외우시고요. 이 공식 이용해서 뭐 삼각형 넓이 구하고 이런 것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필요한 공식 몇 가지를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라가서요. 첫 번째 직선 이야기를 먼저 할 텐데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직선의 방정식 우리 중학교 때 몇 번 본 적은 있긴 있을 거예요. 중학교 때도 슬쩍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을 우리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죠. 참고로 저 m하고 n은 그냥 숫자일 거고 x랑 y가 변수일 텐데 x에다 뭐 막 집어넣으면 계산해서 y좌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식을 만족하는 x, y들을 다 모아가지고 좌표 평면에 도시를 해보면 그려보면 직선의 형태를 이루게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래서 이거 만족하는 x, y 순서상 이게 방정식 입장에서 보면 문자가 두 개인 거야.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사실은 해가 무수히 많은데 그 무수히 많은 해를 그냥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직선이라고요. 그죠? 아무튼 여기서 요 m이라는 상수와 n이라는 상수는 각자 역할도 있고 이름도 있어요. 그죠? 요 m이 뭐였냐면 우리 그죠? 기울기라고 부르는 거였다고요. 기울기의 정의가 뭐였지? 그죠. 고마워. 야, 기울어진 정도 아니야. 그건 한국말이고요. 수학에서 기울기라는 건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이건 내년에 이런 표현 많이 쓸 텐데 지금도 미리 그냥 봐둡시다. 증가량이라는 걸 기호로 세모로 나타내거든요. 이거 이제 델타라고 읽어요. 읽을 때는 이렇게 읽는데 그냥 그런 가보다 합시다. 델타 x분의 델타 y 이걸 한글로 쓰면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이고요. 정확히는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생겼다고? 예를 들어서 직선이 이렇게 생겼다고 쳤을 때 두 점 잡아가지고요. 요거 x 증가량, 요거 y 증가량 이렇게 살펴보시면 이게 바로 기울어진 기울기가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참고로 요 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보고요. 요점의 좌표를 x2, y2 직선을 지나가는 두 점 잡았다고 치면 이 두 점 가지고 기울기 구할 수 있죠. 기울기 얼마 되냐면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이렇게 해서 기울어진 정도를 찾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 분의 이거가 기울기가 되는데 비슷한 표현으로 기울기에 대한 힌트를 줄 때 문제에서 뭐 얘기 많이 하냐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세타는 이제 각도 나타내는 이 상수를 많이 써요.
x축의 양의 방향, 저쪽 방향이랑 이루는 각의 크기는 1로 돌려요. 이 각도를 세타라고 했을 때 이 직선의 기울기는 세타로 표현하면 뭐가 되는 거다? 여기가 세타면 여기도 세타일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분의 이거라는 건 뭐 얘기하는 거예요? 탄젠트 세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울기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이렇게도 많이 표현합니다. 이거 삼각비 할 때 나오던 그 탄젠트예요. 이렇게 하면 사인이고 이렇게 하면 코사인이고 이렇게 하면 탄젠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도 많이 쓰는데 우리가 배운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그 삼각비라는 건 직각삼각형에서만 나오는 거라서 맨날 양수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기울기라는 건 음수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요거 좀 표현하기가 거시기 한데 아무튼 x축이랑 이루는 각의 크기도 탄젠트를 이용해서 충분히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하나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요 기울기가 하는 역할이라는 건 그림에서 보시면 이렇게 생겼는데 식은 이건데 느낌은 좀 알고 가야 되니까 이 기울기라는 게 그림을 그렸을 때 어떤 느낌인지 x가 증가하는 거고 y가 증가하는 거야. 실제로 얘가 증가하고 얘가 증가하면 오른쪽으로 간다는 이야기고 위로 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 기울기가 양수인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 기울기가 양수인 거야. 그죠? 그럼 반대로 이렇게 생긴 건 기울기가 음수인 거겠죠. 두 점 잡았을 때 x가 증가했는데 y는 감소했잖아요. 그죠? 이거대로 따지자면 분모는 양수인데 분자가 음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건 기울기가 음수라는 거예요. 얘도 기울기가 음수고 얘도 기울기가 음수인 녀석인데 그럼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이런 애는 기울기가 도대체 얼마일까? 생각해 보면 얘는 기울기가 얼마인 거예요? 빵이에요. 두 점을 잡아서 생각해 보면 x가 변화한 건 요만큼 변화했는데 y는 안 변했잖아요. x는 변했는데 y는 안 변했다고 분자가 0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기울기가 0인 녀석입니다. 그럼 얘는요? 기울기가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왜? x가 안 변했어요. y만 변했거든요. 분모가 0인데 분자가 0이 아니잖아요. 0분의 뭐? 0분의 3, 0분의 5, 0분의 1 숫자가 아니야. 실수가 아니라고. 그죠? 얘는 기울기가 없는 거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거 섞으면 이제 이런 얘기 돼요. x축이고 y축이고 내가 원점에다가 못을 하나 박아놓고 직선을 돌릴 거야. 이 기울기 얼마라고요? 이렇게 생기면 기울기가 0이에요. 양수되죠? 기울기가 점점점 커지는 중이에요. 가팔라지고 있는데 점점점 기울기가 커지거든요. 엄청 클 거예요. 그러다 이렇게 빡 되면 기울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살짝 넘어가면 기울기가 엄청 작은 거예요. 한 마이너스 10억 막 이렇게 된다고. 점점 기울기가 어떻게 되고 있는 중이에요? 커지는 중이에요. 커지고 0 되고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중이에요. 커지고 다시 없어지는 겁니다. 졸라 큰 거, 없는 거, 졸라 작은 거. 다시 점점 커지는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약간 돌리다 보면 기울기가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걸로 이쪽 방향으로 돌리면 기울기가 커지는 거고요. 이쪽 방향으로 돌리면 기울기가 작아지는 건데 계속 커지다가 더 이상 숫자가 아닐 때까지 커지는 거고 계속 작아지다가 더 이상 숫자가 아닐 때까지 작아지는 거고 그러다 보면 둘이 만난다고요. 그래서 무한대 무한소 이런 소리도 하는데 그건 됐고 아무튼 박아놓고 돌리다 보면 기울기가 커지다가 갑자기 탁 튀어서 없어지고 다시 엄청 작은 숫자에서 다시 0 되고 커지고 막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주 하는 실수 중에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고 딴 얘기합시다. 이렇게 직선이 돌아간다는 건 말했지만 기울기가 커지는 거예요. 이쪽 방향으로 돌아가면 기울기가 커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기울기가 커진다는 걸 말로 생각해 보면 가팔라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가파르다는 게 기울기가 크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반대쪽을 생각해 보면 되지. 이거하고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누가 더 가파른 거냐면 얘가 더 가파른 거예요. 경사가 더 크잖아. 하지만 기울기는 누가 더 큰 거냐면 얘가 더 큰 거예요. 음수니까. 뭐 예를 들면 이건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얘는 마이너스 3이라고. 얘가 더 가파르지만 실제 기울기는 얘가 더 큰 거예요. 물론 기울기의 절대값은 가파를수록 기울기의 절대값이 커지겠죠. 말장난 계속하는 거야. 졸리지 말라고. 졸린가요? 자지 마. 말장난 하는 건데 기울기의 절대값이 커지면 가팔라지는 거야.
근데 마이너스가 들러붙으면 둘 중에 누가 더 큰 숫자인데 얘가 더 큰 숫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울기 가지고 장난칠 때 가끔 나오는 거니까 헷갈리지 마시라고요. 크다고 해서 무조건 가파른 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할 얘기는 요 뒤에 있는 n. 얘 뭐라고 부르죠? 그죠? 참 한결같단 말이지. y절편이라고 부릅니다. y절편 뭐죠? 너밖에 없다. y축이랑 만나는 점. y축이랑 만나는 점. 그지? 어떻게 찾아요? x에 0 넣어서 0 집어넣으면 얘밖에 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y절편인데 이 기울기하고 y절편 요거 두 개를 잘 찾으시면 직선의 방정식이 완성되고요. 방정식이 완성됐다는 건 그림도 그려진다는 이야기거든요. 실제로 그림 그리실 때 요거랑 요거랑 두 개를 좀 찾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직선의 방정식이 될 텐데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될 직선의 방정식이 맨날 이렇게 예쁘게 나오지 않아요. 표준형이라고 부르는데 뭐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니고 맨날 이런 모양새로 나오지 않거든요. 좀 다른 모양새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어진 정보에 따라서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할 거냐 책에서는 3가지 정도를 더 소개를 하고 있어요. 당연히 가장 기본은 이거예요. 기울기하고 y절편이 나왔을 때 그때 그냥 저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 추가적으로 나오는 건 누구냐면 지나가는 점 하나랑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거든요. 얘처럼 딱 y절편이 아니라 허공에 떠 있는 어떤 점, 뭐 x1, y1이라고 볼까요? 그리고 기울기 m이 주어진 경우, 이 경우에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찾을 거냐인데 얘는 기울기의 정의를 이용하시면 그냥 끝나요. 예를 들어서 요 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보고 요 점 지나면서 기울기가 m인 직선이야 그러면 요 직선 위에 있는 어떤 점을 잡든 두 점 사이에 요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m이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요 점의 좌표를 x, y다라고 두고 요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럼 요 점이랑 요 점 사이의 기울기라는 건 x-x1 분의 y-y1 이렇게 생겼겠죠?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이니까 얘가 m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인데 요 분모에 있는 x-x1 있죠? 얘를 1위로 넘기면 누가 돼요? y-y1이 m x-x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거든요. 요 녀석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외워야 되는 지나가는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의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오케이? 알게 모르게 앞에서 막 이차함수 같은 거 할 때 그냥 얼렁뚱땅 막 원래 그런 거지 뭐 이러면서 막 하고 했을 거잖아. 그죠? 이미 대부분은 알고 있을 텐데 유도하는 과정 뭐였다? 그냥 기울기의 정의를 이용하는 거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기울기 안 주어져 있고 지나가는 점만 두 개 주어진 경우인데 x1, y1, x2, y2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뭐 요 점 하나랑 요 점 하나랑 이렇게 지나갈 거야. 여기가 x1, y1 여기를 x2, y2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이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 한번 그려봐. 이거 하나밖에 없죠. 어차피 그림을 그린다고 쳐도 이렇게 생긴 직선 하나밖에 못 그린다는 건 직선의 방정식도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이 두 점으로 뭘 할 거냐? 기울기를 먼저 찾을 거예요. 점 두 개 가지고. 두 점에 나왔으니까 기울기 뭐야? x2-x1 분의 y2-y1이에요. 얘가 이 직선의 기울기거든요. 그럼 기울기 구했으니까 이제 뭐 하면 돼? y-y1은 요 기울기에 x-x1 이렇게 곱하시면 되죠. 요 자리에다가 그냥 얘 집어넣는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점이 두 개 주어져 있을 때 방법이 새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기울기만 찾아가지고 요 식에다 집어넣어서 찾으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고요. 세 번째는 누구냐면 점이 두 개 나오긴 하는데 그 두 점이 하필이면 그냥 허공에 떠 있는 이런 점이 아니라 X축이랑 만나는 점 하나 나오고 Y축이랑 만나는 점 하나 나오고 그래서 X절편이랑 Y절편이 주어졌을 때거든요.
그림은 이런 거겠지? x축이 이렇게 있고 y축이 이렇게 있고 그 편의상 이쪽에다 그릴게요. 이렇게 해서 요 점의 좌표가 a고 요 점의 좌표가 b일 때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직선인데 사실은 얘는 그냥 두 점의 약간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요 점의 좌표가 a, 0이란 이야기거든요. 요 점의 좌표는 0, b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 두 점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 완성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기울기는 요 a, 0이랑 0, b니까 기울기 누가 될 거냐면 a-0분의 0-b 이렇게 생긴 게 기울기거든요. 그러니까 y는 이거 x 더하기 y절편 누구라고? b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그래서 그냥 얘가 직선의 방정식인데 빼기 0은 빼기 싫으니까 쓰지 맙시다. 이렇게 여기서 뭐 할 거냐면 양변을 b로 나눌 거예요. 모양을 예쁘게 하려고요. b분의 y가 마이너스 a분의 x 더하기 1이죠. 그래서 요 a분의 x도 좌변으로 넘길 거예요. 그럼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죠. x 절편분의 x, y 절편분의 y 더하면 1이다 거든요. 얘가 요 x 절편과 y 절편이 나왔을 때 직선의 방정식이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모양이 예뻐서 외우는 거야. 얼마나 모양이 예쁘냐면 이름도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특별히 책에서 절편형 직선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따로 이름을 붙여줄 정도로 너무 예쁘게 생겼다는 거야.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 나중에 저기 뭐죠? 저기 명제 단원에 가서 수학 하에 명제 단원에 가서 절대분식 할 때도 가끔 나오고요. 아니면 유리함수 같은 거 할 때도 가끔 같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요 모양도 눈에는 좀 찍어 두시는 게 좋고요. 물론 이것의 특별한 경우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걸 모른다고 문제를 못 풀지 않지만 알아두시면 훨씬 편하게 풀 수 있으니까 얘를 외워두시고. 그래서 지금 칠판에 직선의 방정식이라면서 네 가지 모양 나온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형태 요거에 지나가는 점이랑 기울기 나온 거, 점 두 개 나온 거, 또 하필이면 그 두 점이 x절편이랑 y절편인 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이겁니다. 제일 많이 쓸 거니까요. 따지고 보면 얘도 그냥 이거의 일반적인 경우에 불과해요. 지나가는 한 점이 그냥 0,n인 거잖아. 그죠? 지나가는 점이 0,n일 땐 이거인 거고 지나가는 점이 0,n이 아니면 그냥 이렇게 생긴 거고 점 두 개 나와봤자 어차피 기울기 찾아서 여기다 넣는 거고 절편이고 뭐고 그냥 두 점인 거잖아. 그죠? 결국 다 이 하나로 귀결되기 때문에 이 녀석이 가장 중요한 녀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거 좀 기억을 잘 해두시면 좋겠고요. 지우기 전에 기본적인 모양새는 이건데 하나만 더 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내는 식으로 요거 한쪽으로 다 몰아가지고요. 는 0의 형태를 만들기도 하거든요. 이건 약간 이거 나중에 도형에 이동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짧게만 이야기를 하고 가자면 똑같은 직선인데 숫자를 넣어서 얘기할까요? y는 숫자 하나만 얘기해줘. 4 좋아요. 하지마! 숫자 하나만 얘기해줘. 이렇게 되겠습니다. 직선이에요. 4x 더하기요. 요 y를 우변으로 넘겨서 4x-y 더하기 5는 0 이렇게 쓸 거예요. 둘이 똑같다는 거 알겠죠? 둘이 똑같은 직선이에요. 근데 우리 입장에선 뭐 말장난 같지만 차이가 약간 있어요. 뭐냐면 얘는 내가 x에다가 어떤 숫자를 넣으면 계산해서 y의 값이 나오는 거예요. 주인공이 누구냐면 x예요. y는 따라가는 거야. x에다 내가 1 넣을 거야 라고 작정하면 y는 그냥 9가 되는 거예요. 물론 방정식을 졸라 빨리 풀어서 y좌표가 9면 x가 얼마지? 풀 수는 있는데 애초에 이렇게 생긴 모양 자체는 x에 뭘 넣어서 계산한 결과로 y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거 어떻게 많이 쓰냐면 이렇게 많이 쓰죠. x에 관한 식이고 x에 뭘 집어넣으면 계산해서 y값이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한쪽에 다 모여 있잖아요. 우리가 편의상 x좌표나 y좌표를 먼저 정할 수 있긴 있는데 한쪽에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이거는 x랑 y가 둘이 약간 밸런스를 맞추면서 동시에 움직인다고 보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말로
독립변수, 종속변수 이런 말이 있거든요. 듣고 까먹으시면 안 되겠다. 자고 있어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얘는 x에 뭘 넣으면 y는 따라가는 거고요. 이건 x랑 y를 두 개를 같이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책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뒤에 가서 보시면 f x, y는 0 이렇게 표현해요. 말장난 같은 거야. 식으로 써 있으면 이거나 이거나 둘이 똑같은 거지 뭐. 우리 입장에서는 별로 다른 게 없는데 그래도 책에서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가 뭐냐면 얘는 x에 뭘 넣어서 y가 튀어나오는 거야. 어차피 좌표가 생긴다는 관점에서는 똑같아요. 이 녀석은 x, y가 둘이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값이 변해가면서 이거 만족하는 x, y들을 찾아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표현하는 방법이 이렇게 생긴 걸 우리 표준형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생긴 걸 일반형이라고 부르거든요. 각자가 다 쓸모가 있어요. 뒤에 가서 보시면 이제 나오겠지만 이 녀석은 그래프를 그릴 때 꽤 좋아요. 한눈에 보이거든. 기울기 얼마인지 y절편 같은 게 얼마인지. 그런데 얘도 얘 나름대로 쓸모가 많아요. 식으로 풀 때. 대수적인 풀이를 할 땐 이렇게 한쪽으로 다 모아서 는 0으로 만들어 놓고 푸는 게 꽤 괜찮거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누가 더 좋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고요. 두 개를 다 생각하시는데 그래프를 그릴 땐 얘를 쓰는 것이 좀 편하고요. 식으로 푸실 땐 이 녀석이 또 꽤나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그래서 일반형의 가장 대표적인 모양새는 이거거든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거 가지고 그냥 직선 만드시면 돼요. 표준형 만들면 돼요. ax 더하기 c 우변으로 넘겨서 이 뒤에 해야 돼서 제가 지금 밑밥을 깎고 있는 중이거든요. 엄청 졸리죠? 하는 저도 졸리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도 이렇게 바꾸시면 기울기랑 y절편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찾아가지고 이제 얼마인지 싹싹싹 계산을 하시든지 뭐 비교를 해보시든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요 모양이나 똑같은 직선을 나타내는 거로선 크게 다르지 않다. 뭐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다음 할 얘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한 꼭지 했습니다. 3개 남았습니다. 자지 마. 에어컨 켜야지. 두 번째로 할 얘기는 뭐냐면 요건데요. 이거 약간 그 순서가 RPM 순서가 이거라서 제가 요 얘기를 먼저 할게요. 1번하고 2번은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논리의 순서가 이제 순서 방향이 반대거든요. 1번부터 보시면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대요. 엄청 길게 생겼죠? 근데 이제 직선인지 아닌지는 x랑 y의 차수 보시면 될 텐데 어쨌든 x도 1차고 y도 1차니까 당연히 직선이에요. 근데 요거는 k의 값이 달라지면 기울기도 달라지고 y절편도 달라지는 여러 가지 직선이 될 수 있는데 이 녀석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가는 점이 있더라라는 거야. k의 값에 관계없이니까 k가 붙어있는 녀석도 0, k가 붙어있지 않은 녀석도 0. 이거 만족하는 x, y 찾는 거잖아요. 써놓고 나서 보니까 뭐 된 거야? 사실상 두 직선을 동시에 지나가는 점 찾으세요 그 얘기고요. 두 직선의 교점 찾아라 그런 이야기가 된다고요. 그래서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어디야? 그러면 저 두 직선의 교점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이거 가지고 뭐 하고 싶은 거냐면 사실은 얘가 더 중요한 건데 밑에 거. 직선이 두 개가 나와 있고 그 두 직선에 물을 마셔. 잠 깨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제3의 직선. 또 다른 직선 찾을 때 어떻게 찾을 거냐면 k 가지고 찾을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논리를 그냥 뒤집은 것에 불과해요. k가 섞여 있는 요 따위로 생긴 녀석은 k의 값에 관계없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대. 그럼 내가 만약에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을 찾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k 가지고 찾으면 된다고요. 이 식을 만들어 놓으면 얘는 k에 뭐가 들어가든 어쨌든 두 직선의 교점은 지나가는 거니까. 그거 외에 또 다른 점 하나 주어지면 집어넣어서 이제 k 값이 얼마인지만 찾으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어디 있을까? 이거 하나 볼까요?
996번인데 직선이 하나 나와 있죠. 이거 되게 친절하게 K 가지고 묶어줘서 그런데 묶여있지 않은 상태를 생각해 보면 이런 직선이야. 4 더하기 2kx 더하기 5 더하기 3ky 더하기 3 더하기 k는 0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는 거예요. x도 1차, y도 1차.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이야. 그런데 k의 값에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기울기 달라지겠죠. y절편도 달라지는 되게 여러 가지 직선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 k에 이런저런 숫자들 집어넣어서 직선을 막 그려봤더니 실제로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더라라는 거야. 도대체 요 점, 맨날 지나가는 저 점이 어디일까를 찾아보자는 거고 k의 값에 따라서 여러 직선 될 수 있지만 항상 지나가는 점을 찾아보자. 그런 이야기니까 k 가지고 정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k가 붙어있는 애들 다 모아보니까 얘가 됐고 k가 붙어있지 않은 애들을 모으면 얘가 되는 거고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얘가 0되고 얘가 0되는 점 찾아라.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라고요. 마치 두 직선의 교점 찾으세요나 마찬가지죠. 교점 찾는 거야. 연립방정식 푸시면 되는 거고. 그죠? 그렇게 해서 항상 지나가는 점이 어디인지를 좀 찾아보시면 되겠다. 뭐 그런 이야기고요. 맨 마지막 거 밑으로 내려와서 이번에 거꾸로 직선이 두 개가 나온 거야. 그리고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또 다른 직선 한번 찾아보세요가 되는 거예요. 위에 거랑 논리가 반대라고. 얘는 이제 뭐 하래? 이젠 직선 두 개 주어지고 그 두 직선을 지나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 한번 찾아보세요니까 어쩔 거다고 K 가지고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을 하나 만들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요 K를 찾는 방법은 뭐냐면 두 직선의 교점이랑 원점 지나가는 걸 찾으세요거든요. 이 직선이 어디 지나간다고? 0,0을 지나간다고요? 0,0을 지나가요? 0,0을 지나가요. 마이너스 1 더하기 K가 0이네요. K가 1이란 이야기죠. 그래서 요 1을 여기다 다시 대입하시면 완성이 되는 거겠죠. 1을 여기다 넣으면 2x-3y-1 2x-4y 더하기 1 0이니까 4x-7y가 0이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직선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걸 찾는 방법이 자 여러 번 질문할 텐데 또 아무도 대답 안 하겠지만 마음속으로라도 대답하라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직선을 어떻게 찾아요? 그러면 K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아 그럼 아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내가 오해를 하겠지? 안다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직선을 어떻게 찾는다? K 가지고 찾는다. 그리고 나서 그 교점이랑 또 다른 점 하나 주든지 기울기를 주든지 뭘 주든지 줄 거예요. 그거 가지고 K에 관한 힌트를 가지고 K 찾으시면 이제 직선이 완성된다. 그런 이야기고요. 혹시나 싶어서 얘기하자면 그냥 교점을 찾아도 되긴 돼요. 아니 뭐 K 됐어 몰라 나 그냥 교점 찾을 거야. 교점 찾고 원점 찾고 점 두 개네. 두 점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 찾으면 돼요. 그렇게 답은 나오거든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머릿속에 전혀 안 들어가고 있죠. 그냥 미친 척 교점 찾아도 돼. 교점 찾고 원점 줬잖아. 그럼 저거 두 점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 완성하시면 돼요. 그런데 웬만하면 그렇게 풀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답은 나올 텐데 그렇게 푸는 게 별로 좋은 게 아닌 것이 요 단원에선 상관없거든요. 다음 주에 할 거지만 원의 방정식에 가면 똑같은 거 나와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원. 그것도 K 가지고 찾거든요. 다음 주에 내가 이거 물어볼 거라는 거야. 기억 잘 해요. 그때는 교점을 찾아서 새로운 원의 방정식을 찾는 게 굉장히 귀찮아요. 못할 건 아니지만 굉장히 귀찮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정말로 K 가지고 구하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그래서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도형을 찾을 땐 K 가지고 찾는다. 이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단원에도 나오는 거니까 기억을 좀 해두세요. 그 다음 얘기는 직선 하나가 아니라 이제 두 직선에 대한 이야기인데 두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책에 보통 이름이 달려 있어요.
가능한 경우는 이러한 애들인데 이렇게 손을 그려볼까요? 직선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거고 또 하나는 이거야. 이런 애를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일치하는 경우다 이렇게 불러요. 책에 있는 거랑 순서가 달라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이렇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있어요.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상태냐면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한 상태다. 그런 이야기고요. 이렇게 하나 있고요. 그냥 이렇게 하나 있어요. 얘는 그냥 한 점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점이 하나인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중에 약간 특별한 녀석으로 얘랑 얘가 있어요. 얘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수직으로 만나는 거. 그래서 얘를 이제 옛날 말이긴 하지만 글자를 좀 적게 쓰려고 직교라고 써놓을게요. 수직으로 만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그림을 내가 잘 그릴 수 있으면 일치하는지 평행하는지 한 점에서 만나는지 수직으로 만나는지를 다 알 수 있겠죠. 근데 사람 손이 이렇게 정확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식을 쳐다보고 그 두 직선이 어떤 위치 관계에 있는지를 알아보자 그런 이야기고 그래서 직선 하나를 이거로 여기다 쓰면 안 되잖아. 직선 하나를 흰색 직선을 mx 더하기 n이라고 보고요. 노란색 직선을 m'x 더하기 n'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한번 보자고요. 그럼 두 직선의 방정식이 나와 있을 때 이 방정식을 보고 어떤 상황인 건지를 파악을 해보자면 첫 번째로 두 직선이 일치하는 경우라는 건 기울기도 둘이 같은 거고 y절편도 둘이 같은 거예요. 완전히 똑같은 식이란 이야기인 거잖아. 그죠? 그래서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아. 그렇다면 두 직선은 일치하는 상태다. 그런 이야기인데 평행하다는 건 뭐예요? 기울기는 같아. 하지만 y절편이 다르다예요. 이거 무시하시면 안 돼요. 책에서 평행하다고 했는데 이것만 쳐다보면 안 된다고요. 얘도 보셔야 돼요. y절편이 다르다는 거. 그 다음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그냥 기울기만 다르면 알아서 그냥 한 점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수직으로 만나는 거. 얘는 m이랑 m'이 서로 다른 정도뿐만 아니라 둘이 곱하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기울기를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돼요. 이게 서로 수직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그냥 그림으로 편하게 좀 이해를 하자면 이렇게 생긴 직선이랑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다고 쳤을 때 요 직선의 기울기를 m, 요 직선의 기울기를 m'이라고 볼 텐데 기울기가 m이라는 건 이거잖아요. 여기 요 길이 뭐 a, b라고 할까요? a분의 b가 m이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얘를 이렇게 90도를 돌리면 요 삼각형 어디 가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그죠? 여기가 a고 여기가 b예요.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거거든요. 90도로 만났다는 건 90도 돌림이 겹친다는 이야기니까. 그러고 나서 보면 요 녀석 기울기는 얼마야? 여기서 여기까지 x좌표는 b 늘었는데 y좌표는 a만큼 줄었잖아요. 이렇게 생겼다고요. 얘는 기울기가 a분의 b고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예요. 역수치에서 마이너스를 달았다고요. 그러니까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수직으로 만난다는 건 특별히 기울기에 대한 힌트가 주어지는 경우 많으니까 기억을 좀 하도록 하시고요. 요거를 이렇게 생긴 직선의 방정식 말고요. 요렇게 생겼을 때 이거 우리 1차 연립방정식 했을 때 비슷한 거 했었거든요. 연립방정식이랑 직선이랑 어떤 관련이 있는 거냐면 처음에도 말했지만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들을 다 모아가지고 좌표를 찍으면 직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연립방정식의 해라는 건 직선을 두 개를 그었을 때 두 직선 위에 동시에 존재하는 점 그게 연립방정식의 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면 1차 연립방정식의 해가 무수히 많은 거지. 일치하는 거니까 이거 두 개 다 만족하는 점이 무수히 많은 거고요. 얘는 이거 두 개 다 만족하는 해가 없는 거죠. 요건 하나만 있는 거예요.
얘도 하나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에서 했을 때처럼 다시 와서 생각을 해보면 얘는 어떤 상태인 거야? A 프라임분의 A랑 B 프라임분의 B랑 C 프라임분의 C가 다 같은 상태를 의미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요 식을 이렇게 바꾸어서 기울기랑 y절편을 비교해 보면 이거랑 완전히 똑같은 식이 나와요. 이거 기울기 얼마냐면 마이너스 b분의 a고요. 이거 기울기 얼마냐면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a 프라임이에요. 얘네들이 같다고. 그럼 마이너스는 둘은 없앨 거고, 아이고, a 프라임이랑 b랑 자리를 바꾸면 a 프라임분의 a랑 b 프라임분의 b랑 같아요. 이런 결론이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립방정식에서 했을 때처럼 그냥 바로 A 프라임과 A, B 프라임과 B, C 프라임과 C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파악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럼 빨리 결론을 내보자면 평행하다는 건 무슨 얘기다? 사실상 해가 없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A 프라임분의 A랑 B 프라임분의 B는 같지만 C 프라임분의 C는 다르다. 그런 이야기고요. 얘는 A 프라임분의 A랑 B 프라임분의 B가 다르기만 하면 돼요. 더 이상 할 얘기 없고요. 대신에 얘는요.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실제로 둘이 곱해보면 요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고 밑에 있는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a 프라임이거든요. 요거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이 마이너스는 없을 거고요. 분모에 있는 b 프라임을 우변으로 보내면 a 프라임이 마이너스 b 프라임이거든요. 이게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좌변으로 보낼 거라고요. 그러면 a 프라임 더하기 b 프라임이 0이더라. 이렇게 생긴 식이 만들어지네요. 그죠? 얘도 a 프라임 b 사이의 관계 가지고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표로 정리하니까 이만큼이나 차지하는데 결국 이 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식이 주어져 있을 때 어떤 형태가 됐든 식이 주어져 있을 때 두 직선이 일치하는지 평행하는지 한 점에서 만나는지 수직으로 만나는지를 한번 식으로 파악해 보자 그런 이야기고 이런 애들 뭐 굳이 외울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충분히 다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책에는 보시면 평행한 게 먼저 나오고요. 일치한 게 나오고요. 그 다음 수직인 게 나오고 한 점에서 만나는 게 나오거든요. 써있는 내용은 똑같아요. 제가 칠판에 쓴 거랑 거의 내용은 똑같이 생겼으니까 읽어만 보시면 되고요. 그림이 안 그려져 있죠. 머릿속으로 그림 정도는 충분히 그려볼 수 있으니까 그림이랑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할 얘기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인데 공식을 유도는 안 할 거지만 했다가는 진짜 잘 것 같아서 마지막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저게 만들어졌는지 정도는 설명을 할게요. 이제 내용을 보시면 이 워딩도 이제 하도 자주 쓰는 거니까 기억하세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허공에 점이 하나 이렇게 떠 있고요. 좌표 평면 위에 x1, y1이라는 점이 있고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다고 생각을 할 거고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건 점에서 저 직선에 수선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x축 평행하게 y축 평행하게 이런 거 아니고 요 직선에다가 이렇게 수선을 떨어뜨렸을 때 요 노란색 선분의 길이 이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직선 위에 있는 점 중에 요 점에 제일 가까운 녀석 찾아가지고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거다 이런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노란색 선분의 길이가 그래서 얘거든요. 근데 이걸 유도하는 과정은 뭐냐면 요 점을 찾아가지고요. 요거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건데 요 점을 찾는 방법은 뭐냐면 이 직선의 방정식이 나와 있을 거잖아요. 그럼 요 녀석이랑 수직이죠. 그럼 요거 보고 기울기 구해서 내가 원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찾은 다음에 요 점과 요 직선의 수직인 직선을 찾는 거예요. 이 점 지나면서 요 직선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요. 그리고 나서 얘랑
얘의 교점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면 돼요.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숫자로 다 나왔으면 뭐 이런 귀찮은 과정들을 거쳐서 구할 수 있을 텐데 이걸 미리 식으로 다 만들어 놓은 게 이거라는 거야. 굉장히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외우고 있으면 돼요. 그게 아니려면 엄청 귀찮은 거지. 요 점을 지나면서 얘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 찾아야 되고요. 두 직선의 교점 찾아야 되고요.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그냥 다 쭉 몰아가지고 식을 유도했더니 얘가 되더라 인 거야. 그러니까 이걸 외우세요. 외우는 건 이거야. 지나가는 점 얘고요. 직선의 방정식 요거일 때 거리 D는 분모의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 A와 B는 어디 있는 녀석이냐면 여기 있는 거예요. X랑 Y 앞에.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고요. 분자는 절대값. 요 좌표 여기다 대입하는 겁니다. A, X1, B, Y1, C. 요렇게 생긴 녀석이 됩니다. 그래서 요 공식을 외우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여기 이거 무슨 원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래서 되게 특별한 녀석인 것처럼 나오지만 당연히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x1, y1이 0이란 이야기거든요. 0, 0 대입하면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요거 하나만 잘 외우고 계시면 되고요. 참고 삼아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만약에 요 직선이 요 점이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었다고 쳐봐요. 직선이 있고 요 점이야. 그럼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얼마예요? 빵이에요. 점이 직선 위에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 x1, y1이라는 점을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직선을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얘기거든요.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가 0이다 그런 이야기잖아. 이 점이 이 직선 위에 있으면 그럼 다시 직선의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에다가 실제로 대입했다고 치면 분모는 0이 아니겠지만 분자가 0이 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요 점, 이 직선이 있는 거였으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0이 되는구나 정도로는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겠죠. 아무튼 그래서 요 공식은 다짜고짜 외우셔야 뒤에 가서 써먹을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써먹는지는 예제 풀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40분이나 됐네. 너무 뻔한 예제는 스킵하고요. 해야 될 얘기 있는 것만 골라가면서 하겠습니다. 뭐 유형 1번 같은 거 보시면 직선의 방정식 구하세요거든요. 대표 문제 볼까요? 뭐래요? 점이 두 개 있고요. 중점 지나간대요. 중점 좌표 정도는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두 점에 중점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점 나왔고 기울기 나온 거잖아. 그죠? 공식이 넣으면 끝나는 거야. 넘어갑니다. 두 번째 거도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위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시면 되죠. 점이 두 개 나왔잖아. 기울기 구해가지고 아무거나 집어넣으시면 되죠. 참고로 요거 기울기 빨리 찾아보면 얼마죠? 그죠? 마이너스 1이고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인 건 찾았고 그래서 지나가는 점이 두 개인데 그럼 이 점 가지고 직선을 찾아야 되는 거야? 이 점 가지고 직선을 찾아야 되는 거야? 아무 점이나 가지고 찾으시면 돼요. 똑같이 나와요. 당연히. 그래야 말이 되죠. 직선 있고 요거 두 점 지나가는 건데 내가 기울기 찾아가지고 요 점 지난다라고 하나 기울기 찾아가지고 요 점 지난다라고 하나 어차피 똑같은 직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봐서 그냥 좀 편하게 생긴 숫자 뭐 0 이런 거 포함되어 있는 거 이런 거 가지고 넣으시면 되고요. 얘는 뭐 이거나 둘 다 더럽게 생겼으니까 아무거나 갖다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울기 찾고 점 하나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 산수하는 거니까 넘어가고요. 이런 것도 하나 볼까요? 절편형 직선의 방정식이거든요. 요 점 지나갈 건데 x절편, y절편이 절대값 같고 부호가 반대래요. 얘는 그림을 좀 떠올려 봅시다. 마이너스 2,4는 어디 있냐면 여기쯤에 있겠죠. 여기 지나가면서 x절편이랑 y절편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래요. 너무 멀리 그렸네. 직선 어떻게 생겼다는 이야기야?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식으로. y절편은 양수고 x절편은 음수잖아요. 만약에 x절편이랑 y절편이랑 같아요.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야.
그래 x절편이랑 y절편이랑 같은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렇게 생긴 직선이고요. 요 점 x좌표 A, y좌표 A라고 하면 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A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X랑 A분의 Y를 더한 게 1이에요. 마이너스 2, 4 집어넣어서 A가 얼마인지 찾으시면 되겠죠. 그죠? 이건 해야 되는데. 잠 깨시고요. 19번 보시면 1019번. 점이 3개 나와 있고요. 삼각형 만들었대요. 그러면서 점 A를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 쟤가 이등분한대요. 삼각형의 넓이를.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꼭 삼각형이 아니어도 되지만 삼각형이 많이 나오니까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한다. 삼각형의 넓이 이등분하는 직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크게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종류로. 첫 번째는 이건데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꼭지점을 하나 지나가는 거야. 꼭지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경우에 요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요 점을 지나간 직선 중에 삼각형의 넓이 이등분하는 건 여기 지나가면 돼요. 여기가 뭐야? 중점. 중선. 이렇게 생기면 돼요. 그럼 넓이가 이등분이 되겠죠. 아니, 밑변이 절반 잘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정삼각형 비스크름한 거 아니고 아무렇게나 그냥 막대 먹은 녀석이어도 뭐 이렇게 생긴 삼각형에 요 점 지나갈 거야. 그래도 어떻게 생겼다고? 요렇게 자르면 된다고요. 얘랑 얘랑 둘이 같아지게. 그지? 그럼 넓이는 같을 거 아니야. 밑변이 같으니까. 높이도 같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꼭지점을 하나 지나간다 라고 하면 마주보고 있는 변의 중점에다가 이어요. 중선 찾으세요. 그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보시면 이거예요. 꼭지점 3개 있는데 요 넓이를 이등분한대요. 어디 지나간대요? 요 점 지나간대요. 또 하나 어디 지나가면 된다고요? 얘와 얘의 중점 지나가면 된다고요. A를 지나가니까 B, C의 중점 지나가게 직선 그으면 넓이 이등분할 거니까. 그래서 얘는 A랑 B, C의 중점, 그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 한번 찾아보세요 라고 나온 문제입니다. 그냥 외우시면 당연히 까먹겠죠? 그림을 좀 생각해야 돼. 두 번째로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인데 이때는 뭐냐면 꼭지점이 나오지 않는 경우거든요. 꼭지점을 지나가지 않는 경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사실은 방법이 없어요. 실제로 넓이를 구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이만한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거고요. 요만한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고요. 요 넓이 구해서 2배 했더니 큰 넓이가 되더라 해야 돼요. 굉장히 귀찮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꼭지점을 지나가지 않는 것의 경우엔 실제로 넓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뒤에 가서 나올 거예요. 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기보다 진짜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라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삼각형 넓이 이등분하는 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꼭지점을 지난다 그러면 저거는 직선의 방정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그림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그래야 저 문제가 풀린다고요. 어쩌지 하시면 안 되고 요 점 지난데 중점 지나네.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찾으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문제가 풀어집니다. 그래도 대표 문제 하나 할까요? 앞에 건 재미없어서 넘어가려고요. mx 더하기 y 더하기 3m 빼기 4래요. m 값에 관계없이 항상 점피를 지난대요. 아까 했던 거에 비해서 되게 간단하게 생겼죠? 우리 그리고 이건 또 저기 뭐지? 그래요. 아니야. 항등식 같은 거 할 때도 몇 번 봤었을 텐데
m으로 묶으란 이야기잖아요. m 값에 관계없이니까 m으로 묶으면 x 더하기 3 이렇게 생겼고 남는 게 누구야? y-4예요. 그래서 얘도 0, 얘도 0 이렇게 생겼죠. 아까 했던 이야기대로 하자면 두 직선의 교점이 되면 직선이에요. 왜냐면 x축이고 y축일 때 이거 뭐야? x는 -3이에요. 이렇게 생긴 직선 이야기 하는 거고요. y는 4예요. 이렇게 생긴 직선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점 어디예요? 여기에요. -3,4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직선 m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어디다? -3,4더라. 점 P가 -3,4라는 이야기니까 OP의 길이는 5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밑에서 잘렸네. 좀 이따 봐야겠다. 바로 옆으로 가서 28번. 얘도 앞에서 했던 거랑 거의 똑같지만 중요하니까 하나 보고 가려고요. 직선이 두 개 나와요. 2x 빼기 3y 빼기 1은 0. x 더하기 y 빼기 3은 0. 두 직선의 교점과 1,1을 지나는 직선 찾아보래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 한번 찾아봐라 그런 이야기고요. 제3의 직선 어떻게 찾는다? k 가지고 찾는다. 그죠? 그러니까 두 직선 이거에다가 더하기 k 식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보면 이거 뭐 얘기하는 거다? k의 값에 관계없이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 역시나 k 가지고 만들 거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런데 얘가 이제 어디를 지나간대요? 1,1이라는 점을 지나간대요. 그럼 뭐 하면 돼? x, y에다가 1 이렇게 다 대입하면 되죠. 대입해보니까 얘는 2 빼기 3 빼기 1 더하기 k 1, 1 마이너스 3 이렇게 생겨서 k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k가 마이너스 2라는 건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으라는 이야기니까 넣어서 식을 정리해보면 2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 더하기 6 이렇게 생겼고요. 없어지네요.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5y 이렇게 하면 더하기 5입니다. 그래서 요 녀석인데 상수항이 마이너스 1이 되게끔 식을 약분하라는 이야기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문제에서 원하는 방정식이 되고요. a가 얼마야? 0이란 이야기네요. 그죠? 그냥 0x니까 a는 0이고 b가 1이다. 이렇게 찾아질 겁니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다고요? k 가지고 찾을 거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36번. 잠깐만. 이거 아닌데? (36번이) 아니라 그 다음 거다요. 39번 보려고요. (39번) 두 점에 대해서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이 저거래요. 이 수직 이등분선이라는 표현 때문에 얘를 골랐는데요. 이 말에 두 가지 정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수직이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등분이다 라는 건데 수직이라는 말에서 뭐 알려주고 있는 거냐면 당연히 이거 알려주고 있는 거겠다. 그죠? 기울기. 이등분이라는 말에서 뭐 알려주고 있는 거냐면 지나가는 한 점 알려주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 점 이렇게 두 개 있고요. 선분을 이렇게 그었을 때 요 선분을 수직 이등분을 하는 직선 찾으세요. 그러면 대충 요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건 뭐라고? 요 두 점 사이의 기울기랑 요 직선이랑 서로 수직이에요 라는 게 하나의 힌트가 되고요. 또 하나는 이등분 그랬죠? 요 거리랑 같다는 게 이등분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거리가 같다 이렇게 푸시면 약간 복잡하고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쓰시면 복잡하다고요. 그게 아니라 요 점과 요 점에 중점 지나가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점이 하나 주어졌다고 보는 거야. 요 한 점이 누구다? 선분 양끝의 중점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지나가는 점 하나 나온 거고 기울기 하나 나온 거니까 직선의 방정식이 완성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요거 두 점 수직이등분선 구했더니 얘가 됐대요. 기울기 얼마래? 마이너스 1이래.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래. 그 말은 두 점 사이의 실제 기울기는 얼마라는 이야기냐면 1일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4-a 분의 5-3 얘가 1이어야 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a는 2다. 이렇게 하나 찾아질 거고요. 그럼 얘 이제 2,3이에요. 그 다음 또 뭐라고요? 2등분이니까 얘와 얘의 중점 지나가요. 그런 이야기거든요. A와 B의 중점 어디냐면 중점 찾는 방법은 X좌표끼리 더해서 반띵, Y좌표끼리 더해서 반띵. 더해서 반띵, 더해서 반띵. 이렇게 생긴 거니까 얘가 어디 지나간다고요? 3,4라는 점을 지나가야 된다고요. 여기가 2,3이고 여기가 4,5란 이야기니까 중점 좌표는 3,4가 될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요 점을 지나가는 거니까 3, 4 대입해서 B가 7이다. 이렇게 구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표현이 앞으로도 엄청 자주 나올 거예요. 수직이등분이라는 거. 저 수직이등분선을 찾는 건 수직이라는 표현에서 기울기, 이등분이라는 표현에서 사실은 중점 이야기하는 거니까 지나가는 한 점. 그거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하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고요. 13번 유형이 뭐지? 요거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인데 요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요건 좀 하나 하고 갑시다. 자. a,3에서 2x-y 더하기 1은 0이랑 x 더하기 2y 마이너스 1은 0이 이르는 거리가 같대요. 방법이 없지. 거리가 같다니까 거리를 찾아야죠. 요 점에서 요 직선까지의 거리예요. 공식 쓰는 것도 어쨌든 그 모양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오래 남을 테니까 이렇게 쓰자고요. 거리 d는 분모의 루트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에요. 분자는 절대값 대입하는 거라고 그랬어. 2a-3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게 요 점과 요 직선 사이의 거리다. 그런 이야기고요. 하나 더 a,3이랑 x 더하기 2y 마이너스 1은 0 이거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또 구해보면 분모는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귀찮으니까 그냥 바로 쓸게요. 그리고 절대값 대입하는 겁니다. 요렇게요. 그죠? 그래서 쟤랑 쟤랑 둘이 같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건데 분모가 둘 다 루트 5야. 그 분자만 보면 되겠죠? 2a-2가 a 더하기 5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거 푸시면 되는데 얘를 푸는 방법은 양면에 다 절대값이 있잖아요. 그 절대값을 푸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뭘 배우냐면 뭐 0보다 클 때랑 작을 때 나눠서 풀고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요. 아, 또 하나. 그 절대값을 푸는 방법 중에 또 하나를 뭘 배우냐면 제곱하는 것도 배우긴 하거든요. 그것도 꽤 유용한 방법인데 굳이 1차로 되어 있는 걸 제곱해서 2차식으로 만드실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요렇게 생긴 방정식 하나랑 이렇게 생긴 방정식 하나랑 이렇게 두 개만 푸시면 되거든요. 이게 왜냐면 얘도 얘 나름대로 뿔마, 얘도 얘 나름대로 뿔마야. 그래서 경우가 네 가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둘 다 플러스거나 둘 다 마이너스면 그냥 이거로 똑같은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고 마이너스 플러스인 경우도 그냥 이거로 똑같은 거예요. 그냥 양변에 마이너스를 다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이거 두 개만 풀면 된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A는 7이고 여기서 나오는 A는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A는 이렇게 두 개인데 그 중에 양수인 거 고르세요. 그랬으니까 7이구나. 이렇게 찾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공식을 잘 기억하고 계시면 그냥 산수하는 정도의 문제니까 나중에 직접 푸세요. 가만 쓰지 마시고. 졸리죠? 근데 이것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거예요. 잠은 어쩔 수 없고. 이번에 뭐냐면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세요거든요. 우리가 그래도 한 번쯤 여기 공부해봤던 사람은 계속 아는 얘기만 하니까 지겹잖아요. 그래서 RPM이 없는 얘기도 하나 하려고요. RPM에서는 보통 책에서는 저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 그러면 어떻게 추천하냐면 직선이 두 개 있고요. 둘이 평행하다 그랬으니까 그냥 직선이 아무거나 잡아. 그래가지고 요 거리를 구해. 그럼 이거 어디서 거리를 구하든 다 똑같거든요. 평행하다며. 그지? 그러니까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은 그냥 아무거나 직선 하나에서 좌표 정해가지고 이 점에서 요 직선까지의 거리 구하면 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뭐 예를 들면 아무거나라고 막 더러워서 짜지 마시고 마이너스 1,0 이런 거 하면 되잖아요. 그죠? 얘가 지나가는 아무 점이나 해도 상관없거든요. 그냥 마이너스 1,0 해놓고 마이너스 1,0이랑 얘 사이의 거리 그냥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나오는데 또 다른 방법으로 이런 것도 있긴 있어요. 평행하다는 건 여기 C만 다르게 생긴 거거든요. A랑 B는 똑같고 C만 다르게 생긴 거야. 이게 서로 평행한 직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직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 x1, y1 이렇게 있다고 볼까요? 두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건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세요나 똑같아요. 이 점이 요 직선 위에 있다는 건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가 0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아무튼 그래서 요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 d를 구해보면 분모에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들어가고요. 분자에 누가 들어가냐면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프라임 이렇게 생긴 녀석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ax1 더하기 by1 이거 누구랑 같으냐면 마이너스 c랑 같아요. 이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c 되잖아요.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절대값 c 마이너스 c 프라임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c 프라임 빼기 c인데 뭐 절대값 안에 마이너스 붙이는 건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상수항 둘이 뺀 게 절대값 씌운 상태로 상수항 둘이 뺀 게 분자에 올라가면 이게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더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유도하는 과정은 이런 건데 그냥 자주 나오기 때문에 얘도 알아두시면 꽤 쏠쏠하게 써먹을 수 있어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무슨 얘기냐면 직선 두 개가 하나는 요거고 또 하나는 요거잖아요. 이거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4 루트 5 그랬거든. 그럼 직선 사이의 거리 어떻게 구할 거라고? 루트에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분의 절대값 앞에 거 안 보고 둘이 뺀다고요. 그냥 c 마이너스 c 프라임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얘가 4 루트 5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얘는 루트 5니까요. 넘기면 절대값 1 마이너스 k가 20이란 이야기여서 k가 21이든지 마이너스 19든지 뭐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k를 찾는 게 좀 더 빠른 방법이겠죠. 괜히 점 하나 찾아가지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k를 찾는 것보다 두 식을 빼서 상수항의 차이만 살펴보면 되겠다. 그거 기억하시면 좀 풀기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모르겠으면 그냥 책에서 하라는 대로 하셔도 충분해요. 어, 마지막으로 삼각형 넓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 삼각형의 넓이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싹 다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건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도형 말고, 좌표 말고 도형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건 당연히 밑변이랑 높이 곱해서 반으로 나누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좌표 평면에 있을 때도 밑변, 높이 이런 거 알아낼 수 있으면 그거 가지고 푸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좌표가 다 나와 있는데 좌표 3개가 나온 걸 잘 살펴보니까 직각삼각형이래. 그러면 얘하고 얘 가지고 그냥 넓이 구하면 되겠죠? 아니면 좌표가 3개 나와 있는데 그 좌표 셋 중에 2개는 y좌표가 똑같아. 혹은 x좌표가 똑같아. 뭐 이렇게 생긴 거면, 즉 변 중에 하나가 x축이나 y축에 평행하면 이걸 밑변이라고 보면 높이는 찾기가 쉽잖아요. 얘를 밑변이라고 보면 높이가 찾기 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그냥 밑변 곱하기 높이 가지고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특별히 더 할 얘기 없고요. 이렇게 생기지 않은 거, 이상하게 생긴 애들, 이렇게 생긴 애들 넓이 구할 때 이때부터는 약간 머리를 쓰셔야 되는데, 중학교 때 배운 가장 간단한 녀석은 누구냐면 사실은 이 방법을 차용하는 거거든요. 가장 큰 좌표들을 가지고 직사각형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되게 우습게 생각하실 게 아닌 게 이거 꽤 괜찮아요. 머리 안 쓰고 풀 수 있어서 되게 좋아요. 저도 가끔 쓰는데 산수하기 귀찮을 때. 아무튼 이렇게 크게 직사각형을 만들어 놓고 나서, 직사각형을 만들면 여기가 다 수직이잖아요. 그럼 결국 이 직각삼각형, 요 직각삼각형, 요 직각삼각형 3개 빼시면 돼요. 좌표들이 어차피 다 나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좌표들을 가지고 뭐 이 변의 길이, 요 변의 길이 구하는 거 전혀 어렵지 않잖아요. 모서리들의 좌표를 다 알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끼투기들을 잘라내서 내가 원하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 꽤 괜찮은 방법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중학교 때 우리 다 했던 거고요. 요 단원에서 새로 나오는 건 누구냐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걸 배웠잖아요. 그리고 이거 학교 내신 문제로도 심심치 않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셔야 돼요. 좌표 3개 나와 있을 때 아무거나 2점 잡아서 2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요. 밑변입니다. 2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요. 그리고 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요. 높이입니다. 그래서 밑변, 높이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새끼 문제로 내기 되게 좋아요. 괄호 1번 2점 사이 거리 구하세요. 괄호 2번 2점 지난 직선의 방정식 구하세요. 괄호 3번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세요. 4번 삼각형 넓이 구하세요. 여러 단원에 걸쳐 있잖아. 2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는 평면좌표고요. 직선이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험에도 내기 되게 좋은 문제여서 요거 가지고 풀라고 되게 자주 나와요. 없는 문제집 당연히 없고요. 실제로 내신 시험에도 굉장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졸라 귀찮아요. 4개나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알아두셔야 될 마지막 하나는 이거죠. 사선 공식. 신발끈이라고도 많이 알고 있는 녀석이고요. 얘도 유도는 생략. 이게 정석에는 유도하는 게 문제로 나와요. 정석 가지고 수업한 학교 없으니까 생략. 그냥 공식 외웁시다. x1, y1, x2, y2, x3, y3 이렇게 있을 때 넓이를 구하는 건 표기를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2분의 1에 x1, y1, x2, y2, x3, y3, 다시 x1, y1 그 누구를 제일 먼저 쓸 거냐 그냥 니네 마음대로 하시면 되고요. x1, x2 점 3개의 순서 역시나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맨 앞에 썼던 점만 마지막에 한 번 더 쓰시면 돼요. x좌표 위에 쓰시고 y좌표 밑에 쓰시고 이걸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곱해서 다 더해요. x1, y2, x2, y3, x3, y1 그리고 반대쪽으로도 다 곱해서 더해요. x2, y1, x3, y2, x1, y3 그래서 둘이 빼가지고 절대값을 씌우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2분의 1까지 곱하시면 삼각형의 넓이가 만들어져요. 보시는 것처럼 어차피 빼서 절대값 씌울 거기 때문에 이쪽 사선을 먼저 계산하든 이쪽 사선을 먼저 계산하든 상관없고요. 또 말했지만 이 순서 상관없다고 그랬죠. 어차피 다 해야 되거든요.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그냥 마음대로 좌표 놓으시고 맨 앞에 거 뒤에다 한 번 더 쓰고 나서 이렇게 먼저 하든 이렇게 먼저 하든 상관없어요. 하고 나서 빼서 절대값. 오히려 얘를 빼먹어서 많이 틀려요. 2분의 1. 2분의 1 빼먹지 않게 조심하시면 되고요. 이거 이용하시면 정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습니다. 좌표 3개 나왔어? 아 몰라. 생각하기 싫어. 그럼 이거 그냥 빡 구하시면 됩니다. 식이 좀 길어져서 그렇지 별로 어렵지 않게 나올 거고요. 좌표들 중에 0 같은 거 하나 껴있으면 엄청 간단한 식 돼요. 되게 풀기 편한 식이긴 합니다. 제가 x1, y1 이런 식으로 문자를 쓰니까 엄청 장황하게 길어졌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풀 땐 이렇게 복잡하게 써지지 않아요. 숫자를 넣어보시면 그래서 간단하게 풀 수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고요. 아무튼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 정도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아까 그 삼각형 넓이 2등분 하는 거 얘기 잠깐 했었는데 그 얘기를 다시 짧게만 하자면 꼭지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넓이를 2등분 하는 거면 중선 찾으면 된다고 했어요. 삼각형 넓이를 2등분 할 때 꼭지점 지나간대. 그러면 중선 찾으세요. 그런 이야기인데 꼭지점을 지나가지 않아. 그럼 이때는 어쩔 거라고요? 실제로 넓이를 구한다고. 이러한 방법들 중에 하나를 골라서 정말로 큰 삼각형이랑 요 작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작은 거 2배 했더니 큰 거랑 같더라. 이렇게 실제로 구하셔야 돼요. 그래요. 마지막에 뭐 자취의 방정식 하나 나오는데 직선에서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서 요 말만 하고 마칩시다. 자취에 대한 본격적인 얘기는 뭐 본격적인 얘기를 할 것도 없이 원에 가면 좀 더 많이 나오니까 원 가서 한번 얘기하고요. 여기서는 첫 번째 문제 하나만 볼게요. 62번. 진짜 마지막 문제. 진짜로 마지막 문제. 얘 때문에 그래요. 각의 이등분선.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인 것을 골라보래요. 짜르자. 이게 단어는 각의 이등분선이야. 말은 각의 이등분선이거든요. 그래서 각을 이등분하라니까 각을? 설마 탄젠트 세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직선 할 때 각을 이용하는 경우는 진짜 아까 말한 딱 그게 유일하거든요. X축이랑 이루는 각의 크기. 근데 그것도 끽해봤자 30도, 45도, 60도 말고 여러분 모르잖아요. 그죠? 나도 몰라. 나머지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각도가 몇 개 없는데 각의 이등분선을 구하라고 했다? 이건 각도에 너무 집착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각도 가지고 푸는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직선이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이루는 각이라는 건 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얘를 2등분 한다는 건 이렇게 생긴 직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얘하고 크기가 같은 거. 이렇게 생긴 직선 방정식 한번 구해보세요거든요. 그럼 뭐 각도를 구해서 뭐 반띵 해가지고 다시 직선 이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말은 각을 2등분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뭐냐면 요 노란색 직선 위에 있는 어떤 점을 잡든 흰색까지의 거리가 같더라라는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두 직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같은 점들의 좌취를 구하세요. 같은 말이에요. 까먹을 것 같은 거 쓸게요. 두 직선으로부터야? 직선까지야? 직선까지겠지?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취를 구하세요. 그게 저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각의 이등분선. 근데 얘는 정말 이 워딩 그대로 문제를 풀면 풀리거든요. 그리고 이걸 잘 안 주고 저걸 준다고 헷갈리라고. 야, 각의 이등분선 한번 구해봐. 그러면 각도 이렇게 당황할 거거든요. 근데 이건 각을 보시면 안 돼요. 거리를 보는 거예요. 각을 이등분한 직선이라면 그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이 흰색 두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을 거니까. 그래서 얘 이제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면 요 점의 좌표를 원래는 이제 x, y라고 많이 두는데 헷갈리니까 요거 a, b라고 일단 둡시다. 요 노란색 직선 위에 있는 점을 a, b라고 둘 거예요. 그러면 a, b에서 요 직선까지 x 더하기 근데 왜 노란 걸로 쓰고 있지? 요 직선까지의 거리랑 2x 빼기 y 빼기 3은 0. 요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더라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거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해보면 루트 1의 제곱, 2의 제곱, 5분의 절대값 a 더하기 2b 더하기 1 이렇게 생겼고요. 요거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5분의 절대값 2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얘네 둘이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그럼 루트 5랑 루트 5는 같으니까 이제 날리고요. 분자끼리만 보면 되는데 양변에 절대값 들어있는 거 우리 어떻게 풀자 그랬어? 한 번은 부호가 같고 한 번은 부호가 반대예요. 그냥 이렇게 풀 거거든요. a 더하기 2b 더하기 1이 2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과 같더라. a 더하기 2b 더하기 1이 마이너스 2a 더하기 b 더하기 3과 같더라. 그렇게 해서 요거 두 개를 푸시면 되고요. 얘 우변으로 다 넘겨서 정리하면 a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생긴 거 하나 나오고요. 얘는 좌변으로 넘길까요? 3a 더하기 b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죠. 그래서 이제 요 a, b가 사실은 x좌표, y좌표였으니까 xy로 바꿔치기만 하시면 이렇게 생긴 식 하나랑 이렇게 생긴 식 하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식이 두 개가 될 텐데 이 두 개의 식 다 저걸 만족하는 녀석이에요. 왜냐하면 각의 이등분선이라는 건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만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이쪽에도 있잖아요. 이 각을 이등분하는 건 또 이렇게 생긴 직선이 될 거거든요. 이 직선 위에 있는 점도 여기까지랑 여기까지의 거리가 같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이등분하는 방정식 당연히 두 개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나오고요. 그림 잘 보시면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기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얘랑 이렇게 두 개 찾아지는데 이 두 직선이 수직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왜냐면 얘랑 얘를 더하면 180도잖아요. 이렇게 더하면 근데 이거 2등분 한 거고 이거 2등분 한 거니까 사이에 껴있는 거 90도가 되겠죠. 그지? 그래서 당연히 직선 두 개가 나오는 게 맞고 이 두 직선이 수직이 되는 게 맞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각의 이등분선이라는 건 거리가 같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구나. 각도를 보시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한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토할 것 같죠? 한참 했는데